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보원사지입니다. 지금은 사지로 변해 있지만 이 사찰은 고려시대 때 크게 번성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찰로 들어온 입구에는 백제의 미소로 아주 유명한 서산 마의 삼존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원사지는 사지 한가운데에 유일치 작은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을 중심으로 반대편에 동편사역과 그리고 5층 석탑이 세워져 있는 서편사역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서편사역에 탑이 있고 금당지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중심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로 개울 건너 단간지주하고 석조 등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간지주는 사찰의 입구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저 서편사역 쪽이 사찰의 입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간지주 쪽이 있는 저 입구 쪽에서 개울을 건너서 바로 석탑이 있는 이 중심 공간으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사찰 가람이 구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편사역에는 현재 5층 석탑을 비롯해서 금당주를 주제로 귀법사라는 사찰의 주지를 역임하다가 말년에 이곳을 하산해서 입적했고 당시 왕이 국공을 파견해서 바로 저 멀리 보이는 석탑과 탑비를 건립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원사는 고려시대 때 법인국사 탑문진과 아주 밀접한 시대까지 남아있는 대부분의 석조물들이 거의 대부분 고려 전기, 고려 초기, 그러니까 10세기 때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석탑도 그동안 10세기 그러니까 법인국사 탑문이 이 보원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 시기에 건립된 걸로 인식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 석탑에 대해서 신라 말기라는 조금 이색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주장에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출토된 사리고랄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 석탑의 기단부에 새겨진 그러니까 하층 기단에 새겨진 사자상과 특히 상층 기단에 새겨진 팔부신조 이 두 개의 조각상을 보고 이 석탑이 신라 말기에 건립되었을 거라는 다시 말해서 9세기 때에 건립되었을 거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 주목할 만한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특하죠. 그렇지만 제 판단에는 우리나라 석탑의 어떤 전반적인 현황, 다시 말해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어떤 전반적인 석탑의 흐름이나 전개 과정 그리고 치석이나 양식상의 변화 과정, 또 조형 기법의 변화 과정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석탑의 건립 시기를 추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석탑의 조각상만을 놓고 보면 신라 말기로 추정하는 견해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각상들이 상당히 볼륨감 있고 또 기법이 우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석탑을 고려시대로 가는 것은 일부만 놓고, 다시 말해서 숲을 놓고 나무만 보고 숲을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석탑의 탑신부랄지 전체적으로 깎은 수법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고려시대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석탑의 규모도 상당히 크고 잘 만들어진 석탑이지만 이 석탑을 세부적으로 뜯어서 보면 사실은 신라시대처럼 아주 직선적이고 정교하고 정연하고 짜임새 있는 그런 기법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는 신라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었고 고려는 고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었어. 제가 보기에 신라는 석조물을 비롯해서 모든 문화가 아주 교과서적인 그리고 관공서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요. 고려시대는 조금 그러한 모습이 이완되면서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또 지역별, 장인별, 사찰별로 독특한 특성이 가미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 석탑은 고려시대에 조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여러 정황상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밑에 하층기단인데요. 하층기단의 세부 모습을 보면 쥐대석이랄지 또 하대 갑석이 마련되어 있는데 상당히 두툼하게 마련되어 있죠. 그리고 면석부에 각면에 사자상을 3구씩 볼륨감 있게 새겼습니다. 상당히 조각 기법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서로 각각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라적인 신라 장인에 의해서 조각된 듯한 느낌을 받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정연함이나 정교성, 세밀함 이런 것은 신라 조각상에 비해서, 다시 말해서 신라 사장상에 비해서 약간 조각 기법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다리랄지 꼬리랄지 얼굴의 세부 표현, 털의 세부 표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이 사자상은 신라 석공에 의해서 조각되기보다는 고려 석공 장인에 의해서 설계 시공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자상을 보면 뒷다리를 들어서 목을 긁는 듯한 해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신라시대 사자상도 이런 모습을 다 보이고 있는데 섬세한 표현 기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차이가 바로 시대의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대갑석 상면에 경사지게 이와 같이 깎았습니다. 뭐 낙수를 고려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상면에 이와 같이 호형, 각형의 괴임을 2단으로 마련해서 그 위에 팔부신중이 새겨진 면석을 올렸는데요. 이 괴임단의 기법도 정연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왠지 모르게 거칠고 다소 둔중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걸 신라 사람이 깎았다면 아마 하부에 각형 낮은 일단, 그리고 보이는 호형의 일단, 그리고 지금 보이는 상부의 각형 일단, 이런 식으로 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세부적으로 괴임이나 받침을 만들 때도 신라 장인과 고려 장인이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괴임단의 처리 기법도 신라보다는 고려에 가까운 그런 괴임단의 처리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대의 어떤 문화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부에 상층기단에 이와 같이 팔부신중을 새겨 놓았는데요. 조각 기법이 아주 두툼하고 사실감이 있습니다. 볼륨감이 있어서 아주 잘 만들어졌죠. 또 섬세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뜯어서 보면 아주 정연함이나 섬세함은 좀 떨어집니다. 특히 이 팔부신중상이 신라 말기 때 조성된 석탑의 팔부신중과 도상이 유사하다고 해서 이 석탑이 신라 말기 때 만들어졌을 걸로 이렇게 추정되는 견해를 내놓았는데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부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특정 부분이 똑같다고 해서 전체가 똑같다고
똑같다고 본 조금 경강부회적인 그런 논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조각기법이랄지 표현기법은 신라시대 우수한 석공 못지않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조각가위에서 조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대갑석이 있는데요. 이 상대갑석 하부에 구연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구연인데, 이 구연의 표현 기법이 상당히 간략화되어 있죠. 신라시대는 갑석의 보이는 면, 갑석면과 거의 동일한 높이로 하부에 구연을 표현을 합니다. 물론 공포부를 약화시켜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이처럼 상당히 약화됩니다. 물론 신라 말기 때 이렇게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약화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갑석면의 전체 높이에 비해서 지나치게 약화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 보원사지 석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석탑의 어떤 지석수법상은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고려시대 장인의 어떤 수법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석면 상부에 탑신부를 받치기 위해서 갑석면 상부 한가운데 이와 같이 결석 받침석을 두었습니다. 이 결석 받침석도 하나의 돌로 만든 게 아니라 두 개의 돌이 서로 맞붙어서 받침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받침 하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곡형이라고 하는데요. 곡선형으로 이와 같이 깎았습니다. 장식적인 기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부에 1단의 궤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 매의, 그러니까 4매의 내장으로 된 돌이, 판석형 돌이 서로 맞붙어서 짜맞추어져서 하나의 탑신석을 이룬 1층 탑신석을 올렸는데요. 이 별석형의 탑신석 궤임, 이 치석수법이 신라시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정교함이나 세련된 기교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고려시대 장인이 만든 그런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신라시대 석공이 이 별석 받침석을 만들었다면 지금처럼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남아있는 보령 성주사지나 뭐 이런 곳에 남아있는 별석형 받침을 두면 상당히 정교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졌죠. 이와 같이 세세하게 보면, 다시 말해서 별석형 받침석을 마련한 것은 동일하지만 세세하게 보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신라와 고려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탑신석이 있는데, 탑신석에 강면에 문비를 마련했고 표면에 뭔가 작은 구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공되어 있죠. 저 구멍이 아마 문골이나 또는 별도의 어떤 귀면 장식 같은 것을 달아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식적으로 보이기 위한 어떤 청동이나 금동으로 만든 장식품을 달았던 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옥계석을 올렸는데요. 이 석탑의 시대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옥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계석의 받침부를 보면 옥계 받침을 4단으로 구성했는데요. 4단의 옥계 받침을 처마가 있는 쪽에서 상당히 안쪽으로 깊게 마련을 했고 낮게 넓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넓게 낙수홈을 두었고 처마부를 들어 올렸죠. 살짝 들어 올리면서 처마 쪽으로, 마루부 쪽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신라시대의 옥계석은 거의 수평을 이루는 부분인데요. 고려시대 옥계석, 특히 고려 건국 직후에 만들어진 개성 일대뿐만 아니라 전국에 만들어진 많은 고려 초기 옥계석을 보면 이와 같이 옥계 받침부터 처마부까지 쭉 살짝 들리는, 살짝 경사지게해서 들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시대 석탑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고려시대에 와서 고려시대 나름대로의 어떤 경쾌하고 또 이렇게 날렵한 이미지를 구사하기 위해서 고려시대 때 이런 기법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라시대 옥계석은 아주 직선적이고 수평적이고 강인한 정직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려시대는 직선적인 모습보다는 약간 곡선적이면서 경쾌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게 고려시대 옥계석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 석탑의 어떤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계석 상부에 낙수면이 있는데요. 낙수면도 약간 경사지게 만들었죠. 보시면 이 마르고 쪽인데요. 첨화면을 두툼하게 했고 낙수면이 경사지면서 내려오긴 하지만 급경사는 아닙니다. 또 가운데를 오목하게 하는 현수곡선을 많이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석탑이 옥계석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탑신석과 옥계석을 올렸는데 1층 옥계석이나 탑신석과 유사한 그런 취석수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부로 올라가면서 일정한 체감을 보이면서 비교적 안정된 외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석탑은 부분적으로 다시 말해서 1층 기단부에 사자상을 조각한 거랄지 2층 기단부에 팔부신중을 조각한 것은 신라시대 석탑에서 보이는 요소를 반영하고 있지만 이 석탑의 어떤 전체적인 외관, 조형기법, 양식, 세부적인 취석수법은 고려시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에 신라 석탑의 조형기법이나 양식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신라시대 석탑의 일부 양식적 특징을 계승해서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고려시대에 만든 석탑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또 이 보원사가 법인국사 탐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법인국사 탐문이 이곳에 머물면서 보원사를 대대적으로 중창할 시기, 그러니까 새롭게 사찰을 신라 말기에 계승된 사찰을 새롭게 크게 만들면서 번성했던 그 시기에 이 석탑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10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 10세기 중엽경에 이 석탑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